줄 서는 가게의 비밀, 계속 줄을 세우는 그런 가게들이 있죠. 이런 열악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분을 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빵집 3개 하고 있는 손성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되죠? 본노엘이라고 해서 불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빵집입니다. 멋있네요, 엄청. 지금 시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언제부터 줄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장사했었을 때 사실 처음부터 좀 줄을 서기는 했는데 아, 진짜 재수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처음 했을 때부터 줄을 세웠다. 저는 혼자서 1인 빵집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만드는 거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마케팅처럼 됐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줄을 쫙 선 게 아니라 어쨌든 생산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줄을 서게 되는. 맞아요. 전 열심히 만드는데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줄을 자연스럽게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1인 빵집이지만 줄을 쓴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공유할 사람도 없고 노하우를 들은 것도 없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만 있다 보니까 만드는 거는 제가 다 만들어야 되고 계산도 제가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아무나가 그렇게 1인 빵집을 해서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줄을 서는 건 아닐 텐데 왜 줄을 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장사한 게 2014년 12월에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딱 10년 이제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네 빵집이 대부분 파리바게트 아니면 뚜레쥬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이제 뭐 수제로 만드는 개인 빵집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이런 빵집을 찾으려면 홍대나 조금 더 번화가의 상권을 나가야지 됐었고 그 당시 성수동도 지금처럼 상권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제 상권이 발달하는 초기여서 천지개벽한 지금과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그 상권이 좀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은 점점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정말 내가 만든 거 같은 거를 먹여주고 싶은데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에서만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수제 빵집이 딱 나타났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런 거 생겼대 하면서 맘카페 이런 데 올라가고 하면서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그때는 따로 무언가 마케팅을 한다거나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거는 따로 없으셨을까요? 네, 전혀 없었고 그 당시는 맘카페가 지금의 인스타그램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1인 빵집을 한 어느 정도나 하신 거예요? 1년 했어요. 1년 정도 하시다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셨어요? 애초에 이제 제가 빵집을 차릴 때 내가 아는 게 이제 부족한 게 많을 거라 누군가를 같이 일을 해서 위임을 시킬 만큼의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어쨌건 내가 오픈을 해서 1년 동안엔 죽어라 이거를 다 마스터를 최대한 하고 1년 이후에는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서 그때부터는 일을 나누면서 조금 더 키워보자 이게 목표긴 했었어요. 그러면 첫 매장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죠? 성수동에서 했고 현재로 치면 블루보틀 뒤쪽에 주택가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권이 엄청 핫했던 상권은 아니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이제 성수동 상권이 굉장히 많이 이제 10년 동안 많이 생겼는데 제가 있는 빵집 주변으로 많이 발달을 했고 아직도 제가 있는 빵집에는 상권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나머지 뭐 카페거리나 연무장길이라고 하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발달이 덜 되긴 했죠. 혹시 대표님이 운영하신 그 본노엘이라는 빵집 때문에 그 주변으로 빵집이 많이 생긴 건 아닌가요? 빵집은 사실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빵집 주변으로 이제 다양하게 카페나 아니면 뭐 어떤 가게들 같은 게 조금 많이 생기긴 했어요. 대표님 빵집에 줄 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약간 여기서 빵집 하면 좀 잘 될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럼 두 번째 매장을 하시면서 확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매장을 했었을 때 중간에 제가 동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업은 좀 잘 안 됐었고 그 첫 번째 매장을 같이 동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첫 번째 매장은 제가 이제 혼자 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매장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두 번째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하나를 혼자 하기가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그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게 막 생길 때라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은데 나는 커피를 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오픈을 했다가 사실 좀 잘 안 맞아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2호점 직영점을 따로 차렸어요. 그럼 얼마 만에 두 번째 매장을 정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오픈하고 한두 달 안에 굉장히 빠르셨네요. 네, 그냥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겁니다, 여기. 저는 평이한 얘기, 이런 얘기 인터뷰에 담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 당시에 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좀 저를 보고 열심히 잘할 것 같으니까 또 반대로 저처럼 카페를 하시는 분이 빵을 모르니까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또 하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소개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뭐 했다 보니까 믿고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오면 그 당시 이제 사업을 많이 한 것도 아니기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믿음이 좀 가지 않아서 고민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2년 정도 이쪽 업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또 제안을 하셨길래 그러면 이분하고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후자의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거고. 네, 제가 동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자본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어쨌건 동업하는 사람하고 뜻이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루틴대로 딱딱딱딱 하고, 빵이라는 거는 뭐 기다릴 수가 없는 제품이라 이스트라는 게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항상 진짜 그 루틴이 생활이 딱 되어 있고 그것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오픈 시간 지켜야 되고 이게 있는데, 그 커피를 하셨던 분은 지각이 잦았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업할 때 가장 크게 네. 또 와닿는 부분이긴 네.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픈 시간에 왔는데 커피가 준비가 안 돼서 오픈을 미루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8시에 저희가 오픈을 하기로 했으면 8시에 출근이 어려우면 그럼 9시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께서 오셔서 헛걸음 하시는데 했는데 9시도 사실 또 지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하고는 앞으로 어떤 걸 해도 더 발전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2호점을 제가 따로 찾아서 했어요. 그렇게 되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빠른 결정을 하셨고, 2호점을 그러면 하시게 된 거는 어디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원래 1호점 있는 근처에서 별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했어요. 100m? 아, 진짜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거 빵을 사서 이제 그쪽에 가서 먹으면 조금 더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가까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유입도 잘 안 되고, 저희 집은 원래 사서 가시는 게 이제 그 일상이었다 보니까 딱히 앉아서 먹고 가시는 게 또 없더라고요. 첫 번째 매장은 처음부터 줄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동업하셨던 이제 1.5 매장은 빠르게 정리를 하신 거고, 그리고 진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셨을 때는 홀이 없는 걸로 그것도 오픈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1.5 매장이 홀이 있는 걸로 오픈을 하셨던 거구나. 홀에 욕심이 좀 생겼었어요. 홀이 없는 매장을 하다 보니까 홀이 있는 게 하고 싶었고,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성수역에 어니언이라는 게 딱 생겨서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그 시초가 이제 됐죠. 그래서 욕심이 나서 해봤더니 온전히 제가 하는 게 아니면, 저는 성향상 제가 주도해서 뭘 해야 되지 누군가와 뜻이 안 맞는데 맞춰서 하기에는 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좀 큰 사람이라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셨을 때 그것도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셨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좀 줄을 세웠나요? 거기는 줄을 세울 수 있었던 걸 좀 놓치긴 했어요. 근데 관심은 좀 많이 가지긴 했어요. 왜냐면 1호점이 성수동에서 좀 그 당시 좀 잘 됐었고, 그냥 엄마들 사이에서 그냥 유명하게 성수동 뭐 본노엘 하면 엄마들은 이제 조금 그 지역 상권에서는 다들 애기 엄마들은 아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했던 매장은 9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오븐기가 굉장히 크고 발효실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빵도 만들고 판매대까지 계산대까지 다 있으니까 엄청 좁은 공간에서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이 들어와도 뭐 붐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조차도 계산을 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처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될 정도로 되게 협소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성수동에서 뭐 빵집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가지고 저희 오픈일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는데, 처음에는 앞쪽에 또 빵집도 있기도 했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관심 있게 오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 빵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빵을 사고 싶어서 9시쯤에 왔는데 저희가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뭐 5시부터 막 만들고 뭐 했는데도 초반이라서 잘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시스템을 좀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여기 상권에서는 자그마한 빵이 아니라 이런 덩어리 큰 빵을 찾으시는구나. 그게 좀 달랐던가요? 그 답심리가 성수동의 옆이긴 하는데 전 그 동네를 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빵을 어떤 시간에 찾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제 아이들 등원시켜주고 나서 우리 가게에 올 수 있는 시간은 9시 전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고 딱 그 9시에서 10시 그 시간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보통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겟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보면은 사실 타겟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까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서 원하는 니즈가 달랐던 거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그 시간에 이제 식빵을 내놓으니까 손님들이 사가 주시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매장이 어느 정도 좀 걸렸나요? 자리를 잡는데. 보통 저희 가게를 땅 따먹기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작게 시작해서 키우는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수점도 한 칸을 하다가 뚫어서 옆에 칸 해서 1층을 다 쓰고 있고. 그 옆에까지 임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답심리점도 초반에는 그 건물이 단층인데 이렇게 세 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칸이 비어 있길래 이제 거길 들어가서 작게 일단 시작하자. 여기서는 하고는 싶은데 한 칸밖에 없으니까 한 칸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또 자리가 나겠지. 그럼 그때 내가 또 땅 따먹기를 해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칸에서 이제 제가 땅 따먹기를 시작한 답심리는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 매장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매장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그 옆에 어쨌든 다른 임차인분이 다 계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가신 거를 다시 임차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답심리점은 현재는 지금 세 칸을 다 쓰고 있어요. 성수도 1층 2개 다 뚫어 있고 이제 더 옆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단골분들은 지인분을 이제 뭐 모시고 오면 여기 원래 한 칸이었는데 잘 돼서 여기도 했고 여기 잘 돼서 또 여기도 했어라고 이렇게 오셨을 때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단골분들이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다 잘 돼서 또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매장은 오랜 고민해서 7년 만에 세 번째 매장을 좀 오픈하긴 했어요. 어디다 오픈하셨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노원구 중계동에 은행사거리라고 그 학원가가 있거든요. 뭐 목동, 대치동처럼 그쪽으로 어쩌면 빵의 컨셉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위로 좀 올라갔어요. 아, 언제 오픈하셨고 성적은 어떤가요? 올해 4월에 오픈을 했고 4월 오픈했었을 때 정신없이 바빴고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제가 전략적으로 그 옆으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이제 잘 됐었는데 또 제가 이제 잘 되니까 오른쪽에 뚜레쥬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쪽에 지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를 두고 치열하게 세 빵집이 혹시 뭐 대략적인 스코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 세 빵집의 대표님 브랜드는 당연히 아실 거고. 현재 제가 봤을 땐 왼쪽에 있는 집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선점을 해서 독점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또 하사가 들어와서 아마 제일 힘든 건 왼쪽일 것 같고, 아마 오른쪽 제가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을까? 아마 매출은 왼쪽이나 오른쪽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마진율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차피 두 브랜드의 그 마진율을 어느 정도 대략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시면서 조금씩 땅 따먹기도 하시고 줄도 세우고 상권 있는 손님들한테 다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마케팅을 안 하신단 말이죠. 본노엘은 마케팅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요즘에는 마케팅이 필수라고 하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가 이제 1인에서 혼자 빵집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을 할 시간이 그때 너무 없었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서.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마케팅 중요한 건 아는데 거의 놓쳤어요. 혼자 하시다 보니까 다들. 근데 그 당시에는 놓쳤어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1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못하게 생각할 정도로 바쁘게 이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고 지금은 마케팅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아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도 막 많이 하지도 않을 때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기가 이제 좀 막연하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마케팅을 했었으면 제가 1년을 채웠던 거를 아마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 오히려 그 기간을 좀 더 줄여서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가게 일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1년이면
뭐냐면은 만약에 마케팅에서 손님이 더 왔었고 뭘 더 하게 됐었으면 제가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나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서 어쩌면 나의 노동은 줄어들면서 외부 유입은 더 끌여서 파트너도 빨리 만나서 사업 성장도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키우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나. 지금은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본노엘은 약간 시스템 경영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마케팅을 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지금 잘 되셨으니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스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스템 경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제 저는 혼자 저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업종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좀 매장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좀 어려운 업종이고 모든 게 대부분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라 빵도 제빵사가 만들어야 되고 계산도 이제 홀에서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그에 맞게 매니지먼팅을 딱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대표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그 포지셔닝에 따라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빵사는 본인이 이제 빵을 잘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일정하게 나오게 그 다음에 홀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걸 이렇게 잘라달라 저렇게 잘라 아니면 자르지 말아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걸 찾는다 전달이 이제 또 잘 되는 소통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각각 파트도 제가 잘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그들 간의 교류랑 소통도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엔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는 기계가 아니라서 소통이 안 되면 먹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먹통이 된다. 완전 명언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그 본노엘에서 파는 빵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맛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잘 된다고 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맛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1부터 10까지 있다면 몇 점까지 돼야 된다고 볼까요? 7, 8점은 돼야 나머지가 내가 맛으로 100으로 승부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지만 요즘에는 어딜 가나 다 너무 맛있고 다 너무 다 잘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하는 분도 없고 또 특출나게 내가 이거 엄청 또 잘하는 걸 찾기도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제빵 기술도 유튜브나 책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받아들이는 건 이제 자기가 다르거든요. 레시피를 줘도 각자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저 때랑은 다르게 기술 평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두려워서 내가 빵집을 어떻게 나 빵 할 줄 모르는데 저 때는 그랬다고 치면 지금은 카페에서도 유튜브 보고 뭐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뭐 평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음식점이라면 맛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외부적인 게 따라왔을 때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본노엘이라는 브랜드에서 파는 것들 중에 특별한 어떤 그런 메뉴가 좀 있을까요? 우리 집만 있는 것, 딱 이거는 없는데 항상 이제 손님들이 워낙에 오래 장사를 했으니까 단골 드리는 분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유행하는 것도 드시고 싶으실 거고 아니면 기존까지 계속 드셨던 거 이제 뭐 식빵을 늘 드셨으니까 다른 집 거는 오히려 드시면 이제 또 본인 입에 안 맞아서 항상 저희 거를 기준이 이제 저희 거. 그래서 단골분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워낙에 단골분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깔아주시는 판매량이 있어야 외부로 또 이제 더 플러스 매출이 나오는 거기도 해서 이 단골분들도 맨날 저희 가게만 오시면 맨날 똑같은 거 있으면 심심할 수 있는데 가끔 트렌드한 것들 이제 신메뉴로 내놓으면 저희 집은 다행히도 신메뉴 있네 먹을까 말까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메뉴 나왔다 하고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믿고 먹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트렌드한 메뉴가 더 비중이 많지는 않고 기존의 베이직한 메뉴 중에 어쨌든 단골분들이 찾는 게 매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끔 트렌드한 메뉴를 내면 바로바로 소진되는. 트렌드한 메뉴, 신메뉴 나오면 이거 사러 왔다가 그것까지 사니까 객단가도 올라가고 판매도 더 잘 되기도 해요. 지금 그럼 매장을 3개 운영하고 계신데 직원이랑 알바들 총 몇 명이나 되시죠? 뭐 베이커들은 15명 조금 넘고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들 한 60명 이렇게 돼요. 전마다 이제. 그러면 총 한 70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분들을 지금 대표님 혼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관리는 제가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안 힘드셨어요 처음에?
힘들어요. 다행히 처음부터 내가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제가 사업이 서서히 이제 확장됐던 것만큼 단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쓰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와 내가 다른 거를 이해를 하면 그럴 수 있었겠다 이게 되더라고요. 너와 내가 다르다. 네. 뭐 어떤 뭐 좀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베이커들이 이제 빵을 태워도 제가 혼내지 않아요. 베이커들이 빵을 태우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저희 집이 이제 만드는 게 많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조심하자. 그러면 그 친구들도 성인이고 본인이 일단 이 손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뭐라고 화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훨씬 더 주의를 하면서 생산을 해요. 약간 좀 더 그래도 감성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있네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재밌는데 약간 좀 다른 사례 있을까요? 뭐 판매직이나 판매직도 마찬가지 뭐 실수 같은 거 이제 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밤시빵을 찾는데 저희가 크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으면 밤시빵을 찾는데 오늘 그분은 큰 거를 찾는데 작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매니저들은 보통 오늘 큰 게 다 나갔는데 혹시 작은 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보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니저의 영역. 아르바이트생은 큰 거 다 팔려서 없는데요 라고 해도 권유를 해서 팔아라 라고는 이제 하진 않아요. 그 알바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네. 있고 역량의 차이가 네, 있을 수 대신 있으니까. 보통 이제 매니저면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알바라서 이거를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손님이 구매하실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엄청 부드럽게 들어가시네요. 네. 그럼 매장에 지금 직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콜에서는 아르바이트생하고 뭐 매니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고 그다음에 제빵사들은 경력에 따라 직급이 사원에서 부장급까지 이렇게 차등이 돼요. 그 안에서도 또 직급이 다 나눠지는 거네요. 네. 미술적인 거를 다루다 보니까 직급이 확실히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대표님이랑 사전에 이제 미팅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업을 하시면서 인문학 책을 많이 읽게 됐다. 그게 사업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사례들도 인문학 책을 읽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제가 감정대로라면 빵을 태웠어? 이게 돈이 얼만데? 밤시빵 대짜를 찬다니 소짜 이거를 권유를 못해? 이거 팔면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제 마음. 근데 다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몰라서 그런 거고 의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그래 나는 사장이고 너는 일하는 친구라 다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반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실수들이 좀 잦아. 알바들이든 직원들이든 끝까지 그렇게 포용하고 어루만져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한 사람이 했던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같이 일을 하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뽑은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 어쨌든 뽑았으면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제가 채용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우리를 선택을 해줬고 나도 이 사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은 안 맞아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직까지는 말한 적은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봤을 땐 사업이 더 커지려면 그런 게 너무 잦다 하면 서로가 스트레스니까 빠이빠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장 3개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저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인문학 책을 읽으시면서 쌓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로 보면 될까요? 저희는 기계랑 일하는 게 아니라서 기계랑 일을 하는 업종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손님하고 대면해서 빵을 직접 드려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서 주는 거라서 다 이거는 언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간혹 이제 어떤 사장님들 보면 20살 이런 알바생들도 다 뭐 누구누구님 하고 존댓말 다 요즘 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거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대요. 뭐 좀 편하게 말 놓겠다. 나 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 뭐 놓을 수 있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말을 놓을 때도 뭐 누구누구님 제가 이제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 사람도
다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리고 내 사업을 할 때는 어쨌건 내 회사에 대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대우를 말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말을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인문학 책이면 더 좋고. 그럼 인문학 책 중에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말하기 책이라고 그냥 검색하면 뭐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제가 해야 되니까 말하기 책 검색하셔서 그거를 일단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 같은 거 있는 거 있으면 또 그 인문학 책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문학 책 읽기에는 또 약간 재미도 없을 수 있고 약간 레벨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 책들은 보통 다 쉽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내 사업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이거 읽을 시간도 없고, 나 그 시간에 뭐 빵 하나 더 만들고 아니면은 뭐 케이크 하나 더 만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하루에 10분, 20분만 투자하다 보면요, 내 사업이 어느 순간 커지잖아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 예전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이제 일해볼 시기가 됐었을 때쯤이었는데, 여러 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처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못해? 아니 이게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이제 성수동에서 자영업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첫 페이지 몇 페이지 딱 있는데 다 너무 제 마음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책을 다시 봤더니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한 책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독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고 파트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성장하고 나서 읽을 때랑 처음 읽었을 때랑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지는데,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그죠? 처음에 막 내가 긴 시간 투자할 순 없다 그러면 그냥 목차 보고 이거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부터 하나부터 그냥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 괜찮은데 하는 거는 필사하셨다가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초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을 때 그거 꺼내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시면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전에 만났을 때는 뭐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필사까지 하셔가지고 그거를 마음이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다시 또 마음을 정리하시고, 안 그럼 잊어버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초반에 3시간씩 주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오버가 아닐까. 사람이 어떻게 3시간만 자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5시간 아닐까요? 3시간 맞아요. 왜 3시간씩만 주무셨어요? 초반에 오픈했었을 때부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1월쯤 됐었을 때 처음으로 빵 만드는 이제 베이커를 채용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3시간이라도 감사할 정도였어요. 빵집도 제가 처음이었고 어떤 노하우도 없었고, 어떤 메뉴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제 빵집에서 일했었던 친구들이 오픈을 할 때는 저처럼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오픈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른 데서 일했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술이 쌓였으니까 나는 창업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빵을 만들어도 기존에 본인이 해봤었던 거 전 직장에서 이런 걸로 만든다고 치면,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혼자서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맨날 그래서 시행착오를 다 겪고,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니까 내가 지금 계량을 하는데 맞게 넣나 안 넣나 막 계속 울기도 하고. 제가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창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방금 내가 실수를 했지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울고 있는데 나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이걸 다시 해야지 돼요. 그래야 내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3시간밖에 못 자는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물가도 오르고 이제 환경적인 외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표님이 그런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닐까요? 진부한데 그게 기본적인 뭐 또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고치면 좋을지. 본인이 본인을 어쨌든 계속 잘 다독여야 돼요. 장사라는 거는 오픈을 해보면 저도 뭐 처음부터 이게 다 잘 된 건 아니고 잘 되기 시작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뭐 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보이지 않는 실패한 사례들도 많고 속상한 거 진짜 많고 막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마지막 매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옆에 또 하나 생겼다고 했잖아요. 경쟁 매장은 언제든 누구든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와, 나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아, 안 되겠네. 포기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힘든 건 견뎌야 돼요. 근데 힘든 걸 견디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지치면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손님 오는 게 싫어지는 순간이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치지 않게 본인 스스로를 계속 책을 읽던 아니면 쉼을 하던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치는 데까지는 가면 안 돼요. 사실 진리이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죠. 저희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이제 강의해 주시기로 하셨던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은 현실적인 얘기들도 많거든요. 0.1초 만에 손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어떤 비밀, 그게 뭐 시각과 후각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간단한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또 오프라인 마케팅은 꽤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노일은. 저의 사례를 보고 마케팅을 안 하시면 안 되고 마케팅은 이제 필수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꾸준히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하는 거는 TV를 보다가도 누가 떡볶이 먹으면 아, 오늘 메뉴 떡볶이다 이런 것처럼 저희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빵 냄새를 맡으면 가다가도 발길이 돌아와서 빵 한번 먹고 갈까? 사갈까 하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후각 마케팅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빵을 구우면 구워질 때 그 향이 배가 되거든요. 막 5분 안에서 막 구워진 것.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냄새가 문틈 사이로 비집고 나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후각을 자극해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확실히 그러면 그런 빵을 굽고 냄새가 나갈 때 손님이 유입되는 게 좀 더 높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많이 느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카 소금빵을 한다 그러면 모카 향이 동네에 쫙 퍼지거든요. 모카는 저희가 옛날에 뭐 땡땡범 뭐 있었듯이 이거 그런 향인데 막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럼 하루에 50개를 굽는다 이러면 그걸 한 번에 다 굽지 않고 그냥 시간을 조금 텀을 줘서 그렇게 구우면 냄새가 계속 잔잔하게 오래 가니까 손님들도 좋아요. 왜냐면 50개를 제가 한 번에 다 팔 거 아닌데 편의성 때문에 생산을 빨리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편할 수 있죠. 빨리 끝내버리니까.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라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손님을 끌어들이고 내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나눠서 구우시고 이제 나 대신 일해주는 베이커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해서 지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긴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가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구조를 짜주시고 시간대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와 교류가 결국에는 손님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9시, 뭐 12시, 3시 이렇게 이제 뭐 나온다 치면 그 시간대에 안 팔리고 있으면 빵도 결국에는 식어서 약간 따뜻한 게 맛있거든요, 손님들도. 따뜻한 거 먹고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빵은. 순차적으로 시간 단위 일부러 전략적으로 좀 텀을 줘서 판매를 하면 그러면 손님들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꿀팁이네요. 이 베이커리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뭐 요즘 카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다 베이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나눠서 좀 하면 손님도 좋고 더 신선하고 더 따끈한 거 드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 중에서 대표님이 주시기로 한 파일 중에 본노엘에서 지금 사용 중인 30여 개의 1일 점검표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판매하는 판매팀 위주의 이제 그건데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만들고 많이 판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말로 언어로 전달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전달하다 보면 그 사람은 90, 80, 70 결국에는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항상 리스트를 해놓고 이거를 보고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일일 점검표를 매장에 딱딱 맞게끔 저희는 딱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럼 주시는 거는 받으신 분이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엑셀로. 저희는 저희 매장에 맞게 딱 최적화로 해놓은 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매장에 맞게끔 삽입을 해서 삭제하고 쓰시면 돼요. 저는 다 같이 잘 되자 좀 주의해요. 왜냐면 빵이 힘든 걸 너무 잘 알아서 손님이 이제 빵을 사가실 때도 너무 무리해서 사가셔가지고 내일 덜 맛있게 드시는 것보다는 내일 또 나오니까 드시고 부족하면 내일 또 오세요.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막 오늘 다 팔려고 이거 막 사세요 막 이런 거보다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마인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요 카메라 보시고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있고 일만 벌리면 결국 욕심을 내다가는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매장을 서서히 확장을 하고 팀원들 늘어나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정말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많았어가지고 그런 실제 경험담을 가지고 같이 내용들을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실무 사례를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오늘 인터뷰 때도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느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터뷰에서 느끼지 못했던 좀 더 딥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진짜 본노엘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서 진짜 전국에 있는 본노엘을 좀 보고 싶은데 또 가맹 사업은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많아요. 근데 이제 제빵을 제 눈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잘 되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